네, 12월 7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일요일 해외 입국자 2명 포함해서 5명 확진되었고 오늘 이 시간 현재 5명 확진되었습니다. 중상, 유증상은 5대5 정도 되고요. 중등도별 현황은 어제 산소 저농도의 산소 호흡을 받고 있는 환자 확진자가 있어서 중등증 1명, 131명은 경증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601건 검사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검사 수 24만 7,497건입니다. 그중 753건 양성이고 현재 178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입니다. 어제 주말에 12월 5일에 34명 입국했고요. 오늘 12월 6일 33명 입국했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 병상 652병상 중 광주 환자 116명, 타시도 환자 305명으로 잔여 병상 231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그중 생활치료센터 84병상 중 광주 환자 22명, 타시도 환자 27명이고 총 잔여 병상 35병상이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일요일 어제는 해외 유입 2군데에서 해외 유입 왔고요. 지금 한 명은 격리 해지전 검사고 한 명은 미국에서 입국한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골프 관련한 모임의 지인들입니다. 그래서 744번, 746번, 748번은 골프 관련이 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5명은 마지막에 확진된 전북 426번과 접촉한 753번을 제외하고 749, 50, 51, 52는 지금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분들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특히 이분들은 증상 발현 시점과 발생 그 동선상의 특이점을 보면 지금 많게는 11월 28일에 증상이 있었음에도 어제 검사를 받았다던가 12월 4일, 12월 3일, 4일, 5일에 되게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네, 증상 발현일로부터 한 며칠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았다는 좀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그 중에 2분은 다른 지역과 접촉 동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감염의 직접적 원인이 있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오늘 발생한 지금 5명 중에 4명이 전혀 그냥 선별진료소로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신 분들이라 지금 다른 지역과의 이동 문제, 그 다음에 증상 발현 이후 좀 너무 시간이 좀 지났다는 문제,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한 분은 선별 검사를 받고 나서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동선이 만들었다는 점, 이런 점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고위험 집단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일제검사가 쭉 4주 간격으로 총 2번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요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경우 시설 외부를 투입하는 인원, 종사자, 이용자 모두 전수에 대한 검사를 하고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도 2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모두 마쳤고 그다음에 일부 11월 24일에는 2차 검사가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 저희들 그 확진자 발생 양상에 따라서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드릴 거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대기업 또는 대규모 점포, 또 대학교, 또 병원 등에서 직원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지금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를 이런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학교, 병원, 이런 그 마트, 대형 매장 같은 데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는 거는 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대체로 마스크를 잘 쓰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특히 이런 대규모 점포들은 만약에 확진자 1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변 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라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시설 그 기업이나 이런 대형 마트들이 운영 중단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특히 대규모 시설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또 하루에 2번 이상 종사자에 대한 증상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유증상자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출근을 하지 않도록
그 전날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을 하기 전후에 이를 최소 2회 이상으로 소독 및 환기를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시설, 대형 시설에서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어서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생기는 가장 흔한 상황이 그 손님들을 대할 때는 되게 상관이 없는데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또는 소모임을 갖거나 또 휴식 공간이 좀 밀폐되어 있는 경우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어서 이제 자가격리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주들께서는 그 직원들 휴식 공간이 너무 그 산밀에 해당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를 이용하는 직원들께서도 이런 식사하거나 차 마시는 시간 최대한 좀 줄이거나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라든지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롯데아울렛, 월드컵점 등에 대한 기업들이 이런 상황들이 직면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브리핑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저희가 100시간 우선 멈춤을 지나서 다시 좀 완화된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광주는. 그래서 지난번 시민 행동 강령 5대 시민 행동 강령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셔서 이 부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활동만을 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가족과 직장 이외에 외부인과의 만남과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합시다. 세 번째, 대화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때는 말 없는 식사하는 동안에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연말은 외부 모임 없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도록 합시다. 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선별진료소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5가지 행동 강령 우리 시민들께서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11일 확산 이후에 타 지역 확진자와 감염 고리와 지역 확진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타 지역과의 교류로 인한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데 시민에게 당부할 사항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11월 이후로 다른 지역과 교류라든지 다른 지역의 확진자와 연관되어져 있는 확진자가 발견된 경우 총 222명입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로 보면 한 27개의 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호맥 진월점이라든지 여기는 그때 설명드렸지만 이사센터에 그 이삿짐을 운전하시는 기사분께서 확진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확산시킨 그런 사례였고요. 또 지역 대기업 임직원이 포함됐던 직장 체육 동호회 관련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전남 지역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된 것들도 뭐 다른 동대문구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지역의 그 시립 요양병원 또 다른 전남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 운남동 성당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타 지역과 연관이 지어지면서 지역의 추가 확산 고리를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자면 우리 타 지역의 가족분이나 친지분 그런 안부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묻고 또 유선으로 묻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특히 방문할 때 또 다른 지역으로부터 혹시 이제 부득이하게 친척분이 오시더라도 마스크 쓰기 또 마스크 벗는 상황에서 식사 음료 섭취 시 이외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고 음료를 섭취할 때는 말씀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제해 주시고 휴게소 같은데 이제 이 지방 간의 지역 간 이동을 할 때 휴게소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음식은 가급적 포장해서 가져온다든지 가져가서 차 안에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두 번째 질문. 오늘부터 완화된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는데 연말 모임을 광주에서 갖는 등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단계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는 2단계가 되고 2단계를 발효가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확진자 발생이 좀 더 완화됐거나 적은 숫자가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2단계의 일부 조항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단계에서 특히 영업 시간과 관련돼서는 유흥업소라든지 또 식당, 카페 등을 저희가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나 식당들은 12시 이후에는 그 포장 배달은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일부 서울 지역 같은 서울 경기가 이제 아예 영업 금지가 되어 있는데 광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가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그런 방역수칙 잘 지켜주셨고 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수칙들을 잘 지켜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안정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시설주분들께서 잘 지킬 거라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또 지역 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계가 좀 다른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방역 그 당국의 어떤 노력, 그 다음에 지도 점검 반드시 일벌백계 한다든지 이런 거 철저히 할 거고요. 가장 기본은 우리 시설주 분들께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주 분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진행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